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임기 첫 해외 순방이죠. 바티칸에서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25일 교황 장례식을 위해서 로마로 향했다. 여행 중에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에 마감 시간은 없다, 이런 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포괄적 평화협정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라고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종전이 될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구구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소셜미디어가 있죠. 트루스. 여기에다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트럼프 대통령은 다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뭐가 잘 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죠. 글쎄, 관세 문제만 해도 전 세계가 아우성인데 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거부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양측은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종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합의됐다. 지금 당장 유혈 사태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이 잔혹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곳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6일 교황의 장례식인데요. 장례식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죠. 테이블 없이 의자에 앉아서 두 사람 간에 약 15분 회담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식 전 24일에는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서 대규모로 공습을 했습니다. 평화협상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가 컸죠. 교황의 장례식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을 대표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주 앉아 얼굴을 붉히면서요, 미국과 중국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주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가 있었죠. 이 비공식 회의 이름은 아리아 포밀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열리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NGO까지 참석할 수 있지요. 중국이 요청해서 이번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뭐냐? 주제는 일방주의와 약자 괴롭힘 관행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딱 봐도 관세 문제에 관련한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까지 관세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 푸총, 이 사람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미국을 까대는 거죠. 최근 미국은 온갖 구실을 내세워 모든 교역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WTO 세계무역기구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이어서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호혜와 공정이라는 외피를 쓰고 본질적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기존의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전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국제사회의 공동이익보다 위에 두며 모든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켜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세계는 다시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단호하게 다자주의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방주의가 제멋대로 퍼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강권 정치에 눈감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쏴 붙였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총대사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모든 나라의 근본적인 이익과 인류의 미래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며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어서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주권과 평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국제법 위에 군림할 권리는 없고 주먹이 큰 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약자를 괴롭히고 위협과 강요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부총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라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평등, 존중, 상호 이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치 이 자유의 세계에서 누군가 이 글을 써준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중국 냄새가 안 나네요. 미국을 국제무역의 원칙을 위배한 강자와 약자 괴롭힘으로 강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총의 발언은 요지를 들여다보면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돌파하고자 마치 약자들의 사정을 대변이나 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다 미국에 맞서서 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자인 척, 말하자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이렇게 들리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이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논박을 했을까요? 중국이 그럴듯하게 미국을 까대는 데 대해서 중국이 벌여온 소위 해적 무역 행위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국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칙적인 무역 행위, 불공정 무역을 폭로해 버렸죠. 미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사급이 아닌 참사관이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죠. 주 유엔 대표부 참사관이죠. 팅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폈죠. 오늘 회의는 보여주기식 전략에 불과하다. 중국 측이 주장한 내용은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이나 신뢰성이 없다. 라고 한마디로 폄하해버렸습니다. 미국 참사관은 국제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기여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판단해 볼 때 세계는 중국의 공허한 주장보다는 그 행동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펼쳐왔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중국은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비시장적 수단을 사용해서 과잉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전 세계 수출 물량을 쏟아냈다. 그리고 현지 경제를 그렇게 함으로써 붕괴시켰다. 라고 말하면서 반독점적, 반덤핑 조사 같은 비관세 조치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전 세계 농민들과 제조업자들에게 타격을 준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덤핑 무역을 직격한 것이죠. 네, 중국 너희들이 호혜니 평등이니 다자주의니 뭐 국제사회 공동이익이니 글로벌 경제 질서니 뭐니 수식어를 쭉 나열했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거죠. 이걸 너희들이 다 깨버렸지 않느냐. 오히려 유엔에서 자국의 권위주의 원칙을 뿌리내리고
공정한 경제 경쟁을 해치고 지식 재산권을 도적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허물어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환경을 재정비하고 있고 중국이 더 이상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대표는 특히 발언 중간에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 필리핀, 대만 3국의 영유권 분쟁이 있죠.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네, 국제법은 분명히 이 스카보로 암초를 3국의 전통적 어장으로 한다. 어느 국가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중국, 너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필리핀 선박이 오면 강압적으로 무력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힘없는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필리핀, 대만 등과 함께 공유해야 할 산호초를 갖고 깡패짓하는 주제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사례를 들어서 반박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폭탄을 던져 놓았지만 다급해지긴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역이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시진핑이 관세 폭탄에도 꿈쩍하지 않고 역공으로 대응하자 한 발 물러선 듯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낮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진핑과 매우 잘 지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세율을 정하고 그들이 여기에 와서 협상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관세율 협상에 좀 나와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는 중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급해진 이유가 있죠.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중국이 반발하며 맞불로 정면 대응해 나오자 장기간 무역 중단과 국가 산업이 마비되어 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중단. 이건 진짜 독약이죠. 경제적으로. 관세든 뭐든 미국에 수출되던 중국 상품들이 딱 끊겨버린 상황이니 금융시장 대혼란, 물가 상승, 국민들의 불안,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연준과도 각을 세우고 있고 하버드 대학의 운영에 간섭하려고 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문제는 중국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관세 전쟁을 걸어놓고 빨리 와서 협상하자. 관세율을 다시 정할 테니 빨리 협상에 나오라. 빨리 올수록 너희들에게 유리하다. 관세 전쟁,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의 최종 타겟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잡겠다고 대미무역 흑자국까지 둘러리 관세를 세워놓고 정작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군소국가들은 지금 관세 협상 중에 있죠. 트럼프는 뭔가 관세 전쟁의 성과를 자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갑자기 관세 폭탄을 맞아서 잠시 어리둥절했던 국가들마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알아차린 거죠. 이거 아님 저거 선택하라는 식의 트럼프 치킨 게임을 인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폭탄 관세, 트럼프 압박 전략의 양보가 답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거죠. 많은 나라들이 버텨라. 그리고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역전의 기회를 잡아라. 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의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된 겁니다. 오래 갈수록 불만은 커지겠죠. 지금 미국 내 반응은요. 트럼프 아웃, 핸즈 오프, 손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 갤럽 조사 기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국내에서 45%로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지지율은
취임 직후 42%에서 37%로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서 나온 최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당장은 좀 참아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의 반응이 관세 전쟁의 승패에 얼마나 참을성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